오늘은 터키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한 이국적이지만 심오한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러 갑니다. 2월 개봉을 앞둔 영화 더 테러리스트입니다. 영화는 20년을 감옥에서 모범수로 복역한 카디르가 가석방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로부터 가석방을 조건으로 매일 쓰레기통 안에 폭발물이 있는지 찾아내는 일을 부여받게 되죠. Bu işte titizlik, dikkat çok önemli Kadir. Baştan sağma olmaz. Görelim seni. Allah utandırmasın. 아멘, 아멘. 바로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간 카디르. 하지만 동생 아흐메트는 20여 년 만에 만난 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Selamun aleyküm. 동생의 소개로 살 집을 마련한 카디르는 그 집 주인인 알리와 그의 부인 메랄의 환대에 어리둥절합니다. Hoş geldiniz. Kadir abi, Ahmet'in abisi de. Öyle mi? Çok memnun oldum. Hoş geldiniz. Hoş bulduk, sağ olun.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이렇게 조촐합니다. 하지만 이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심과 분노 그리고 광기 넘치는 긴장감이 영화 전체를 감싸고 있죠. 개봉에 앞서 먼저 영화를 보고 관전 포인트 6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두 남자의 절제된 연기로 가득 찹니다. 카디르 역의 메멧 오지구르는 이 영화에서 주름까지 열연한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아흐메트는 정부의 지시를 받고 길거리의 개들을 살상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검정개 조니에게 애정을 쏟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보여 묘한 몰입감을 주게 되죠. 터키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먼발치에 보이는 대도시와 다 쓰러져가는 우리나라 달동네 같은 곳의 대치를 보여주면서 터키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 간부는 주인공 카디르에게 가석방을 조건으로 비밀 첩보 활동은 물론 경찰의 뿌락지 역할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현 시대에 자행되는 공공연한 사실들을 고발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죠.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남용되었던 19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건 역시도 아마도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터키의 어두운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마도 터키에서 숱하게 발생되는 테러의 기반인 IS와 크루드족 그리고 반정부 시위 등에 관련된 현 정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 전반부에 카디르의 동생 아흐메트가 길거리의 개를 총으로 쏴 소각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동물보호단체가 아주 싫어할 만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터키는 길거리의 개들이 넘쳐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부상했다고 하죠.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은 길거리의 개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영화에 나오듯 정부 차원에서 암암리의 길거리의 개들을 모두 총살시키고 소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제시합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위태롭게 보이는 카디르의 동생 아흐메트의 시점과 카디르의 시점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일처럼 병치하에 편집되어집니다. 아흐메트는 초인종 소리를 마치 사이렌 소리처럼 여기고 극도로 혼란에 빠지곤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인지 망상인지 분별이 되어지지 않아 점점 정신분열적인 모습으로 치닫게 되죠. 영화는 이러한 두 인물의 광기와 집착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그러한 혼란스러움을 만끽하게 만듭니다. 감옥에서 20년 만에 세상에 나온 카디르는 동생 아흐메트 그리고 그에게 친절한 여성 메랄에게 집착에 가까운 강박증을 보여줍니다. 7살 때 헤어진 동생이 이미 성인이 된 지 오래고 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답답하고 심란한 강박증처럼 보여지기에 이릅니다. 또한 10여 년 전 사라진 둘째 동생 벨리를 찾는 카디르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 이면에 강박증적인 모습을 엿보게 되죠. 그리고 메랄을 바라보는 카디르의 시선은 묘한 불편함을 자아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영화는 카디르와 그의 동생 그리고 메랄과의 관계 그리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목도하게 됩니다. 영화는 명쾌한 듯 난해하게 열린 해석을 제시합니다. 과연 카디르의 동생 벨리는 테러 조직의 수장일까요? 영화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터키 이스탄불의 판자촌과 같은 뒷골목을 배경으로 하여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이국적인 풍광을 선보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타국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영화를 보는 내내 만끽해 볼 수 있는 재미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눈을 사로잡는 익숙한 자동차 로고가 하나 눈에 띄죠. 바로 기아 자동차의 트럭이 등장합니다. 물론 유럽 쪽에 우리나라 브랜드 차가 다니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낯선 영화 속에서 보이는 낯익은 엠블럼은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영화의 원제는 아브루카, 봉쇄, 폐쇄란 뜻입니다. 아마도 테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정부는 한 지역을 봉쇄하면서 그 지역은 폐쇄되고 분열되어 가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성마저도 감시당하고 폐쇄되어 분열되어 버리고 맙니다. 영화의 제목은 그러한 터키의 모습,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분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듯합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은 프렌지, 우리말로 광란을 뜻합니다. 인물 간의 집착과 의심, 그리고 강박에 의한 인간의 광란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폭력과 감시만으로 일관하는 국가 권력의 광란을 말하는 것일까요? 판단은 영화를 보신 분들 몫이겠죠? 국내 개봉 제목은 더 테러리스트. 하지만 화끈한 테러 액션을 기대하신다면 다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7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작품상, 감독상 등 3관왕을 차지한 웰메이드 영화라는 점을 주목하신다면 좀 더 진중하고 차분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월이 끝나는 주에 개봉하는 이국적이면서 뭔가 짜릿한 스릴러 같은 이 영화 더 테러리스트 추천드립니다. 이상 설명하고 사유하는 남자였습니다.